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입니다. 제 수업은 반복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반도 듣고 연구반을 들으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는 하루에 10번은 최소 3-4번이라고 그랬지. 최소 3-4번. 최소 3-4번은 듣게 됩니다. 그럼 다른 학원에 가서 그냥 한 번 듣고 이해는 하실 수는 있거든요. 뒤돌아서면 다 까먹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들 시험을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써보는 거죠. 아까 그 목차를 가지고 써봤는데 안 됐다. 그러면 왜 안 됐냐?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걸 보시면은 조금 더 나아질 거란 얘기죠. HVDC, 하이볼테이지 DC. 그럼 개요, 구성, 성전 방식, 특징 이렇게 나가죠. 정의입니다. 정의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의도가 뭔지, 이게 뭐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내가 이건 알고 있다. 그럼 거기에는 어떤 종류가 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는 거예요. 특징. 특징이 바로 이게 지금 HVDC니까 성전 방식의 종류는 뭐가 있다고요? 크게? 예? 성전 방식의 종류.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전 방식은 교류 성전 방식이 있고 직류 성전 방식이 있는데 직류 성전 방식에서는 극이 하나인 거하고 2개가 있다. 이제 벌써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왜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이 성전 방식이다 그러면 좀 폭넓게 써서 그 안에 세부적인 걸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걸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딱 보면 요거 보고 단극, 쌍극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HVDC지만 HVDC에는 이게 성전 방식에는 AC하고 DC가 있는데 우리는 네가 질문한 게 DC니까 난 DC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거죠. 그게 이제 틀려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답안지가 어떻게 되냐면 물어보면 물어보는 것만 답을 합니다. 물어보는 것만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를 답을 해야죠. 그게 좀 힘듭니다. 근데 그 단계까지 가려면요. 기본서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번 읽어야지만 좀 이제 이해가 될까.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을 해드리면서 기본서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뭔가 개념을 자꾸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제 말씀드리는 방향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라면은 그렇게 쓰는 게 조금 더 낫겠다는 얘기죠. 채점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단극하고 쌍극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눌 때도 뭐 이거를 단극하고 쌍극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모노폴라, 바이폴라, 호모폴라 이렇게 3개가 있다. 유식하게 영어로 쓰고. 그러면 모노폴라에는 이거 직류라는 건 알죠? 여기 지금 직류라는 걸 쓴 게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 방식은 교류 성전 방식하고 직류 성전 방식인데 그 직류 성전 방식에는 극이 하나인 거하고 2개가 있는데 극이 하나인 거는 모노폴라고 극이 2개인 거는 바이폴라하고 호모폴라가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접지 방식에 따라서 도체기로냐, 대지기로냐, 해수기로냐, 아니면 중성선이 접지가 됐냐, 한쪽만 접지가 됐냐, 양쪽이 접지가 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쭉 나가야죠. 그래서 그게 좀 힘든 겁니다. 처음에는. 왜? 전체적인 윤곽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윤곽이 있는 사람들은 점수가 좀 더 잘 나오는 거죠. 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전체를 아우르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발전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러면 발전소는 그냥 뭐 연료가 들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보일러에서 떼서 스팀을 돌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들어오는 과정부터 나오는 거죠. 무연탄이 들어오면은 뭐 크래커를 통해서 어디 저탄조에다 놔뒀다 저탄조에 나온 게 퍼블라이저에 와서 그걸 갈아가지고 그 보내서 그 보일러 쪽으로 집어넣으면 보일러에서 뭐 중이나 뭐 중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온도를 높인 다음에 파이어를 상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만들면은 그 상에서 증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증기가 이제 습증기에서 과열증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열 효율에 의해 가지고 뭐 변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하고 틀려진다는 얘기죠. 조금씩. 근데 처음에는 짧게 여러분들이 그게 개념이 안 되니 짧은 개념으로 가져가고 거기다 살을 추가하는 식으로 계속 넣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보일러가 있고 터빈이 있고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죠. 왜? 그 사이로 들어가면은 어려워지니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 단계들은 여러분들 수업을 듣고 그 정도 단계가 오면은 제가 단계별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후반기 쪽에 가면은 좀, 기본적으로 처음엔 이렇게 설명드렸다. 여러분들 그 정도 개념은 이해가 됐다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조금 더 거기에다 한두 마디를 더 집어넣는 거죠.
이 뭐냐 보일러, 터빈,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얘기도 못 하는데 엉뚱한 거 얘기하면 전혀 개념이 안 잡히니까 처음에는 보일러, 터빈, 발전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되죠. 그럼 그 다음에 갈 때는 그 보일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드럼 보일러로 되어 있고 관리 보일러로 되어 있고 터빈은 어떻게 되냐? 터빈도 고압 터빈, 저압 터빈, 뭐 중압 터빈으로 나눠져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세분화해서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되면 이제 전체를 좀 이해하시게 되는 그 시기가 온다는 얘기죠. 자, 뭐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번 또 보면은 직류 방식의 장단점, 키워드가 뭐라고요? 장점 키워드. 제가 얘기한 절, 송, 무, 충, 안, 이, 유, 단.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이가 뭐예요? 유가 뭐예요? 왜? 제가 만들었으니까 본인은 모르는 거죠. 왜? 제가 만든 키워드니까. 자, 절연 레벨. 송존 용량, 송존 효율. 예? 용량이 늘어난다, 효율이 늘어난다. 똑같은 거거든요. 효율이 늘어나니까 용량이 늘어나니까. 절성 무여전력. 충전전류, 안정도, 이계통 병가, 유도장애, 단락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보시면 되죠. 그러면 단점은 기억나시죠? 뭐라고요? 6글자? 예? 전차무 고냉지. 이거 하루 만에 많은 발전이 있는데, 고냉지라고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거는 눈에 싹 들어오거든요. 귀에도 싹 들어오고. 근데 여러분 귀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좀 끌어들인다는 얘기죠. 근데 안 맞아도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듣다 보니까 사입이 좋은 것처럼 제가 뭐 하면은 몇 글자죠? 그러면은 나옵니다. 그게 나오면 거기에 답안지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되는데 거기서 아까처럼 더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혹자는 그거는 암기식이죠. 우리 일단 한국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사고방식이 그거니까 그렇게 해드리는 거고 사실은 원리를 이해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는 게 뭐니까 깊숙이 들어갑니다. 원리가 뭔지, 변압계 원리가 뭔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했다가 이게 미천이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쓰는 거 똑같은데 뭔가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걸 보니까 기본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원리적으로 설명을 못 하다 보니까 자꾸 기본으로 돌아가서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한다면 그게 아니라 우선 기본적인 뼈대부터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뼈대를 갖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갖췄다고 하더라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갖추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데 안 나오니까 다시 또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꾸 되새기면서 잊어먹지 않게끔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가져가셔야지만 155일 뒤에 지금 155일 써놨죠? 155일 뒤에 여러분 시험 보셨을 때 웃으면서 시험장을 나오실 수 있게끔 웃으면서 나오는데 나중에 저녁에는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간 고생해서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잊어버리기 위해서 시험 못 봤으니까 또 새로 시작하자는 기분은 술을 마시는 방법도 있고요. 술을 먹으면 한번 리셋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더라도 조금씩만 드셔야죠. 자, 요거 뭐 이따가 내용들을 또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 겁니다. 이따가 그 교재를 보고 또 설명드리면 되니까. 교재에 있는 그걸 그대로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실 수 있게끔 이걸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큰 맥락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이따가 답안지를 보고 그 맥락대로 실제로 쓰여졌는지. 여기는 장단점. 장점, 네, 키워드가 뭐라고요? 승해인. 어렵습니다, 승해인.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우는 방법밖에는. 승합, 강압 변경이 용이하다. 회전자기를 얻을 수 있다. 일관된 개통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조금씩 듣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 하면 이제 승해일은 생각이 납니다, 참. 근데 승이 뭔지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키워드까지는 제가 만들어 드리는데, 그 키워드에서 뽑아내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키워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거 여러분들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는데 그거를 제가 먼저 그냥 말씀드리는 것 뿐이죠, 그냥. 단점 같은 거는 요거의 직류 방식의 장점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유도장애 있죠? 이쪽으로 넘어오죠. 안정도 오죠? 송전 부분도 오죠? 얘 장점이 얘 단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류 방식의 단점 때문에 직류 방식의 장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뭐 해전인데도 불구하고 왜 AC 안 썼나? 뭡니까? 쓸 수가 없죠. 길이가 100km가 넘어가는데 AC 케이블을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주변에 아까처럼 전자유도 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 페란티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데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시는 겁니다. 왜 되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제주 해남 HVDC 설명이 나왔죠? 아까 설명드렸는데 지금 진도하고 제주 쪽에도 하나 설치가 됐다고 그랬죠? 그것들을 써주시면 되고, 아까 보시면 시위펄스, 순행식입니다. 이게 수행식이 아니라 순행식, 사이레스를 사용했다. 그런 자료들도 거기 다 있고요. 요건 1999년도, 97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됐다고 나왔고요. 요건 2013년도에 또 설치가 됐다고요. 전기 방식, 요거는 오전에 했으니까 이따가 또 먼저 요약본 보고 이따가 또 답안지 또 보시면 또 틀려집니다. 왜냐면 워밍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또 답안지 바로 가면 뭐하니까 여기 보면서 요런 흐름으로 답안지가 나올 겁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요 흐름은 뭡니까? 읽어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답안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눈에 안 들어오니까 여기는 대제목들만 보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제목도 보면 특징이나 장단점, 제주, 해남 VCG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이 직류 그 연계를 왜 하는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 놓으시면 되죠. 전기 방식, 부식입니다. 부식. 그걸 방지하는 게 방식이라고요. 어렵지 않죠. 부식의 종류가 뭐가 있냐 이거죠. 이따 보시면 이번에 나왔던 것도 뭐 대기 중에서 송전선이 부식되는 게 어떤 부식이냐, 대기에서 부식하는 부분, 화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식하는 부분,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쓰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대기 부식 정도는 쓰는데 화학적하고 또 나머지 한 개는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용어들이 이게 맞는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그걸 썼을 때 10점짜리를 썼을 때 10점만큼의 답안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여부들도 생각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문제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14페이지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2교시나 3교시 같은 거 보면 4문제를 선택하는데 3장씩을 씁니다. 3장. 그러면 어떻게 되냐? 12페이지입니다. 근데 3장 쓰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아예 모르면 3페이지가 아니라, 지금 그 12페이지가 아니라 3페이지도 못 씁니다. 그냥 들고 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자꾸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부족한 걸 아니까. 여기 나오죠. 뭐 느낌을 아니까 해가지고 맨날 가서 옆에서 쓰고 있는데 자기는 못 쓰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외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문제를 50개든 100개든 150개든 200개든 자꾸 외워가야죠. 그럼 그 안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쓰는데, 문제를 받아보는 순간은 쓸 수가 없다는 거. 문제는 압니다. 이거 많이 봤던 건데 안 나오거든 이게 손에서. 그래서 30분 동안 쓰면서 자꾸 써보고 그렇게 해줘야지만 그때 가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도 나오려면은 자꾸 써보시라고요, 계속. 자, 뭐 발생원인 저감대책 보시면 되는데, 큰 컨셉으로 보면은 대책이니까, 대책으로 했을 때 키워드를 외운다 그러면 저는 유예배로 외웠다고. 유예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유인배라는 사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이 나서 현장에서 같이 일을 했으니까, 이게 현장이니까,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유예배, 아니면 배의 이름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뭐 무슨 상고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구 쪽에 무슨 배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참외는 뭐 상주고, 뭐 어디는 뭐고, 뭐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 어떤 지역명이든 여러분들 외우기 쉬운 쪽으로 그냥 돌려서 외우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키워드 그냥 유, 왜, 배로 그냥 그 앞에 걸 그냥 외웠습니다. 가장 무식하면서 원초적인 방법. 다 그렇게 하니까. 유전양극법, 외부전원법, 배류법.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직선강으로 외웠다고 그랬죠. 배류법은. 직선 배류법.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선택배류법, 강제배류법 뭐 해가지고 직접 배류법하고. 여기서 보시는 회생양극이라고 했죠. 유전양극법이. 양극을 회생을 시킨다. 대신 희생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습니다. 양극이 전압이 높으니까 양극에서 음극 쪽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떨어지면서 뭔가 마찰이 생길 거니까 거기서 뭔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마찰에서. 예를 들어 생각하시면은. 물론 여기도, 여기 마찰보단 여기 마찰이 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서 여기에 뭔가 에너지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없어지는 거니까 얘는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기기가 뭐냐? 우리가 보호해야 될 기기를 음극으로 놓고, 옆에다 양극을 갖다 놓으면 그 양극이 없어지면서 이 음극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든다. 그게 유전 양극법입니다. 그 유전 양극으로 쓰는 양극에 뭐가 들어가냐? 망간이라든가 이렇게 좀 잘 산화가 되기 좋은, 부식이 되기 좋은, 부식이라는 게 정기적인 부식 같은 건 이제 사실 공기하고 만나가지고 산화되면서 이렇게 부서지는 게 부식이죠. 식자를 무슨 식자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자로. 예?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좀 더 잘 되게끔. 아까는 양극만 있으니까 에너지가 요게 좀 약할 거 아닙니까? 요 자체 에너지가. 그러니까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해주면 여기서 좀 밀어주니까. 더 밀어주니까 더 잘 없어진다. 그게 외부 전원법입니다. 직접 배류법은 그냥 연결만 돼 있다는 얘기고, 직접적으로. 선택 배류법은 그게 다이오드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방향이 이쪽으로는 되고 이쪽으로 안 되게끔. 강제 배류법은 외부 전원법처럼 강제적이니까 선택 배류법에다 전원만 달면은, 외부 전원만 달면 강제 배류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컨셉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염해대체. 염분. 소금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제가 요르단 출장 갔다가 그 사해 가서, 한 시간은 안 되고 좀 담그고 왔거든요. 근데 딱 들어갔더니 바닥에 진짜 그 바닷물도 그렇지만 밑에가 소금기가 많더라고요. 발바닥이 까여가지고 소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냥 가서 누우니까 누워지더라고요. 바짝 누워서. 근데 이제 꺼끌꺼끌합니다. 여기. 그냥 나왔는데도 여기 허옇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좀 일부 많이 담갔던 부분은. 시초도 잘 안 닦아지고. 개운하지가 않은데, 근데 그게 이제 그 소금기 때문에 뭐 피부에 뭐 좋다, 뭐 성분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화장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염분이 있으면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뭐 간거둥어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치즈 소금. 뭔가 보존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전기 설비에서 소금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전기 설비에서 소금은 뭔가 보존보다는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발효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뭐 소금을 친다든가 간을 만들자든가 하는데 필요악입니다. 우리 몸에 소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나는 거죠. 아예 부족하면 안 됩니다. 얘는 근데 전기 쪽에서는 소금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염분이 있다는 거는 부식이 된다는 얘기니까. 소금기는 뭡니까? 바닷물에 되면 부식되지 않습니까? 염분에 따른 오손물이 부착한다. 염분이 있으면 아까처럼 뭐 제가 들어갔다 나왔더니 몸에 끈적끈적 남는다고 그랬죠? 물이 아니라 그냥 뭔가 있다 보니까 결정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달라붙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달라붙다 보면은 뭔가 절연 재질도 나빠지니까 거기에서 누설 연료도 증가하고 섬락이 일어나면서 뭔가 뭐 트래킹에 의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생겨난다. 근데 이제 섬락이라는 게 뇌가 치는 게 섬락이죠? 등가 염분 부착 밀도, 누설 권리, 평균 지경 이런 것들은 뭐하고 에로전, 트래킹 이런 용어들 한번 이따 보시면 됩니다. 트래킹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래킹 넘버라는 게 DHL 같은 거 보내면 트래킹 넘버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래킹이 추적하다는 얘기입니다. 트래킹. 어디까지 하냐? 여러분 송장 번호입니다. 택배 송장 번호를 치시면 그게 트래킹이 됩니다. 어디까지 하느냐? 참 좋죠. 어디에서 출발해가지고 몇 시에 배송 예정입니다. 요즘 그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꼭 맞지는 않지만 오늘 뭐 그 영업소에서 출발해서 나갔습니다까지는 나옵니다. 어디에 있다까지는 안 나오고요. 이 기사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죠. 거기까지는 정보가 제공은 되지 않아도 오늘 정도에 들어간다, 내일 정도에 들어간다 이 정도는 나왔고 또 끝나고 나면 기사들이 들어가서 배송 완료해가지고 또 찍죠 다. 염해대체 아까 좀 그 염분이 묻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 세정 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애자 세정하는 부분들이 나왔었고요. HLWS가 뭐였죠? 아시는 분? 핫라인 워싱 시스템. 여러분 씻을 때 차가운 물로 씻나요? 뜨거운 물로 씻죠? 근데 이게 뜨거운 물의 개념이 아니라 세게 쏜다는 얘기죠. 한 라인. 네? 왜? 붙어 있는 거를
닦는 게 아니라 밖에서 물을 뿌리거든요. 물을 뿌려서 해야 되니까 고압으로 세차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고압 세차하듯이 얘도 지금 애자가 이게 있으면은 뭐 애자 저 하늘에 달려있지 가까운 데 있나요? 그럼 여기서 싸도 거리가 되니까 세게 싸서 그 부분을 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지도 닦아내면서 알아서 떨어뜨리게끔. 그리고 재질의 강화. 원래 재질 자체가 튼튼해야죠. 왜냐면 사기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밀폐. 아예 염분이 들어가지 않게끔 갓을 씌운다든가 해가지고 뭐 염분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뭡니까? 공기 중에 있던 부분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갓을 씌워놓으면 그 위쪽에 간다든가 요 밑에 쪽에는 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먼지가 쌓이더라도. 그런 식이라든가. 절연 길이 강화. 애자 부분을 더 기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붙더라도 절연 길이는 훨씬 더 여유가 있게끔. 그럼 트래킹이 일어나지가 않겠죠. 절연 부분이 파괴가, 전압이, 섬낙 전압이라는 거는 번쩍한다는 얘기예요. 섬낙이라는 건 아크라고 그랬죠. 뭔가 공기 중에 절연이 파괴되면서 빛이나 방전되는 거. 이런 걸 아크라고 얘기했죠. 사고. 그 아크에 의해서 섬낙이 일어나지 않게끔 어떻게 하면 섬낙 전압을 높여준다는 건 얘에 대한 절연 레벨이 올라간다는 거고, 절연 레벨이 올라간다는 건 크기가 커지거나 절연 길이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얘 특성이 좋아지거나 이런 방법이라는 얘기죠. 케이블 발화 원인, 뭐 1차 재해, 화재입니다. 불 붙는다 이거죠. 그럼 이 케이블이 불 붙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아까 다른 이유 없었죠. 갑자기 안에서 사고 나거나 아니면 외부 사고에서 불이 붙거나 둘 중에 하나죠. 케이블이 자연 발화가 일어나려면은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케이블이 견딜 수 있는 온도들이 있거든요. 90도. 근데 얘가 이제 발화되려면 250도 이상이 되는데 얘가 250도 정도씩 흐를 리가 없습니다. 전류가 흘러서 250도씨가. 근데 사고가 나면 사고 시에는 I자상 RT를 해가지고 줄열이 발생하다 보니까 열이 발생해서 발화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연소가스. 이거는 이제 그 가스에 의한 그 부분이고요. 발화원인 보시면 될 것 같고, 외부 자체의 발화, 단락, 접속 여러 가지로 있네 지금. 외부로 두의 발화, 파괴, 건축물 용접 지지거나, 아까처럼 불 붙는 부분에 대해서 사고에 의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외부의 화재에 의한 부분이거나, 그것도 나눠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써놓는다는 얘기죠. 눈에 잘 보이게끔. 케이블 화재 방제 방안. 방제라는 건 방어한다는 얘기죠. 화재로부터 방지한다. 재난으로부터 방지한다. 케이블을 불려나가게끔. 요즘 같은 경우는 불연 케이블, FR, 파이어 리던던트 같은 경우는 안 되면은 어떻게 보면 흰색으로 이렇게 도료를 칠하죠. 그럼 불이 덜 붙게끔 온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케이블의 재질에. 케이블이 CV 케이블이다. 그러면 얘는 90도씨에서 올라가거든. 코팅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흰색 도료를 해가지고 불이 덜 붙는, 그리고 내열이 되어 있는. 도자기도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주왕복선 보시죠, 옛날에. 그 도자기가 쓰여진 겁니다. 왜냐면은, 올라갈 때는 상관없는데, 올라갈 때는 이걸 뚫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대기권에 얘가 빨리 올라가질 못합니다. 근데 내려올 때가 그런 거야. 추락하는 것은 뭐 날개가 없다 뭐 이런 책도 있듯이. 내려올 때 마찰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개 같은 경우는 내려올 때 똑바로 못 내려오고 옆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똑바로 내려놓으면 그만큼 마찰 계수가 많으니까 옆으로 오면서 마찰 계수를 좀 줄이면서, 천천히.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의 궤도를 가지고 맞춰서 나오는 거거든요. 진입각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걔네들이 아까처럼 그 열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걔를 열을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자기를 씁니다. 도자기가 한 2000도까지 해서 뭐 1700도, 2000도 막 이렇게 해서 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구워졌다는 건 거기서 견뎌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걸 붙이는 거죠. 타이르 같은 거 보시면은. 그래서 보시면은 비행기도 색깔이 틀려집니다. 타고 가시다 잘 보면은 비행기가 이제 구름 위로 올라갈 때하고 내려올 때하고 이렇게 보시면 비행기 그 자체 색깔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걔네들도 들어갈 때 빨갛게 됐다가 또 나오면 색깔이 터뜨리고 열받으면 이런 부분들. 난연화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죠. 관리 시스템 할로겐 프리 해가지고 파이어 리던던트 해가지고 이 할로겐이 없는 이런 난연 케이블을 쓴다 이거죠. 뭔가 이제 유독성, 할로겐 가스는 유독성이죠. 얘가 불 붙으면 어떻게 된다까? 아까처럼 연소가스에 대한 제2차 재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불 났는데 그 냄새 맡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맨홀 같은 데도 들어갈 때 주의할 부분이, 저도 맨홀을 몇 번 들어가 봤는데 냄새가 납니다. 그럼 충분하게 환기시키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옛날 제주도 같은데 귤 공장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죽었거든요. 귤이
그 썩으면서 나는 그 썩은 그 냄새, 귤, 그 음식물 처리 공장인데, 귤을 이제 넣고 나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뭐 버리는 그런 공장인데도 거기서도 그런 냄새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죠. 시스 유기전압 저감대체. 여기 보시면 케이블 종류 3가지가 있다. 여기는 이제 딱 보시면 이제 발송배전에서 많이 쓰는 케이블 3가지를 설명하시오. 그럼 뭐가 있죠? CV, OF, POF. CV가 원어로 어떻게 되죠? 예. 먼저 나와야 될 게 크로스 링크드. XLP입니다. XLP. CV가 크로스 링크드 폴리 에틸렌 비닐 시스 인슐레이션 케이블. 이렇게 많이 하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 그런지. XLP 쓰고 X니까 크로스 아닙니까? 이거 크로스. L이니까 크로스 링크드, P니까 폴리, E니까 에틸렌, 프로필렌, 이게 다 그 화학식으로 해가지고, 예? 석유에서 이렇게 원소 하나씩 바뀌어서 생기는 부산물이거든요. 석유가 오면서 화학공장 가면 뭐 이렇게 공정들 있지. 뭐 하면은 그 다음에 부산물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화학가스도 마찬가지고요. C2H4, C2H6 뭐 이거 다 똑같은 건데, C하고 H가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 그 사이죠. CNCV, CNCVW. W가 이제 워터프루프. 수밀성이 있다. FR, 파이어 리던던트, 난연. CNCO, 이제 중성선에 대한 센트릭 뉴트럴, 센트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중성선이 있는 부분이다. CV는 중성선이 없습니다. 선이 없습니다. CV 케이블은 그러면 중성선은 없는데 중성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동테이프가 외부에 있습니다. 근데 CN으로 가면 중성선이 있다. 뉴트럴이 선이. 그래서 CN, CV가 있고 CV, CN이 있습니다. 조금 틀립니다. 또 약간 그거는 뭐 큰 차이는 없는데요. 뭐 그게 뭐 시험 문제 나와서 물어볼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고요. 시스 유기전압 저감대체. 시스 유기전압은 뭐라고요? 케이블 배치 상태, 상호 이격거리. E는 JXMI. 여기 뭐 전자유도장애 할 때 E는 마이너스 J, 오메가 M, I 제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전자유도에서 나왔던 그 수식하고 똑같죠. 정존 용량 때문에 생긴다. 아니면 전류 때문에 생긴다. 여기는 뭐 어떻게 합니까? I에다가 좀 긁게 해놨죠. 전류 때문에 좀 더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시스 유기전압에 대한 저감 대책은 뭐라고요? 먼저 본딩, 접지. 근데 접지 방식에는 3가지가 있다. 여기 보면 케이블에 적절한 배열을 하거나 배치 상태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적절한 배열을 하거나 안 되면은 접지를 한다.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래서 이제 접지인데 이제 주 대책은 접지입니다. 케이블의 적절한 배열은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아까처럼 접지만 써가지고 이 3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써 나간다는 얘기죠. 원초적으로 이것 하고 이게 안 되면 접지로 들어간데, 접지에는 여기 양단 접지, 솔리드 본드, 싱글 포인트 본딩, 크로스 포인트.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아까 솔리드 하는데 솔리드가 뭔지 이제 몰라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완전 접지입니다. 완전 접지, 솔리드는. 솔리드. 직접 접지라는 얘기죠. 접지가 확실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양단 쪽에 다 접지가 돼 있어야지 전압이 다 떨어지니까 양단 접지가 되는 거고요. 편단 접지는 한쪽에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싱글 포인트, 한 포인트에만 접지가 돼 있다 이거고요. 크로스 본딩은 크로스 본딩. 이쪽으로 갔다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상시 시스 전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고주파 바이패스, 방식층 보호장치. CCPU, 저번에 설명드렸죠. 케이블 커버 프로텍팅 유닛. CCPU가 뭔지. 방식층이 뭔지를 아셔야죠. 그럼 도체를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체를. 뭐가 있죠? 그 제일 가운데? 도체. 그 다음에 반도전츠. 내부 반도전츠. 그 다음에 절연체. 그 다음에 외부 반도전층. 반도전층이 뭐라고? 반도체라고, 반도체. 도체가 있죠? 그러면 도체가 절연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뭔가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절연이 되기 위해서. 절연체를 쌓아야 되는데 절연체를 쌓기 전에 뭡니까? 그거하고 반대 부분이 있으니까 반도전층인데 내부 반도전층이라 이거죠. 내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절연체가 나왔죠. 절연체 다음에 또 반도체가 나와야 된다고요. 외부 반도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시스 전에 이제 부풀음 테이프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왜? 물이 침투하지 않게끔 이쪽으로 부풀음 테이프라든가 무슨 테이프들이 이렇게 좀 더 감겨져 있겠죠. 왜 테이프 떼보시면은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부풀음 테이프 같은 게 뭔가 이렇게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가 있는 거죠. 시스가. 근데 이제 시스 안에 이제 보시면은 이 시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금속 시스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견뎌줘야 되니까 충격에 견뎌야 되니까. 근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주름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꽈져 있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돌돌돌돌. 제가 옛날에 98년도에 처음 입사해가지고 지중설로 감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매놀 들어가서 저도 생활하면서 같이 이렇게 땡기고 매놀을 그때 제가 9개를 감리를 했었거든요. 매놀 9개 감리할 때. 그 옆에, 그게 세종시였습니다. 그게 세종시. 1번 국도. 아, 여기 옆에 사면 돈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사죠. 조치원 변전소부터 쌍용대지까지 가는데 그때는 도로 굴착을 미리 이제 세종시 깔기 전에 1번 국도를 확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쪽 말고 이쪽 옆에. 그래서 거기서 하면서 이제 인접설로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죠. 처음 하는 거예요. 변전소도 짓고 처음에 감리를 하다 보니까 1호사 변전소 처음 지으면서 지중설로 감리까지 하고 그 다음에 도로를 관통해야 되는데 도로가 만들지 2년이 안 되면은 이걸 굴착을 못 합니다. 법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밑에를 이렇게 쇠로 동그란 걸 통통통 위에 보시면 우리가 뭐 박듯이 옆에서 때립니다. 이거 때리니까 이게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옆에서 때리니까. 위에서 때리는 것도 잘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통통통 한 다음에 그 안에 파가지고 쇠 간을 묻은 다음에 그 사이로 이렇게 케이블 보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딱 다니다 보면은, 아유, 돈 되겠다 해도 실제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보기엔 거기는 사두면 좀 돈이 될 거는 같았는데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부터도 이미 다 외지인이 많이 사놨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한 70% 정도는 3분의 2 정도는 이렇게 방식층이 돼 있고 여기 시스가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보시면은 세 개를 그리자 이렇게 얘가 도치에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얘는 이제 케이블의 구조고 이건 케이블의 손실. 왜? 이 뒤에 가면 유전체선이 또 나오니까. 열화진단부터 해가지고. 왜? 열화진단에서 케이블이 이렇게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요 사이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서 틈이 벌어진다든가 어떤 원인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기 위해서는 구조가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 시스가 있고. 그럼 여기 사실 이제 중성선이 있는 거죠. 이렇게 중성선이 다 돌아가면서. 근데 아까처럼 열화가 되는 부분은 뭐 여기 외부의 요인 부분도 있고 여기에 아까 부풀음 테이프가 뭐라고 물이 이쪽으로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홀 하죠. 맨홀 들어가면 물이 다 차 있습니다. 땅속에 물이 비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땅속에 다 시멘트 아니지 않습니까? 흙이니까 다 물이 찹니다. 차면 배관 같은 거 있죠. ELP관도 주름관이거든. 그것도 연결해 놓으면 테이프로 붙여놔도 물 들어갑니다. 그럼 그 관을 타고 쭉 들어오면은 맨홀에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블 옆에는 항상 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리 케이블이 있다고 네. 하네요. 스트리 케이블.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부풀음 테이프는 제가 그 전에 강의할 때는 제가 가져왔던 샘플을 가져서 물을 묻혀드렸습니다. 지금 어딘지 제가 못 찾고 있는데 케이블하고 다 해놨는데 와이프가 다 치워버리더라고요. 어디다. 왜냐면 집에 지금 조그만 콘덴서도 뜯어놓고 MCCB도 뜯어놓고 뭐 지금 케이블은 옛날에 학원이 문 닫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 학원에 벽에 보면 어떤 회사에서 나온 케이블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뜯어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공사하러 갔다가 다 뜯어가지고 집에다 놨던데 와이프는 이게 쓰레기니까. 그리고 1호사 케이블 같은 경우도 제가 2개 같은 건 잘라서 현장에서 해가지고 가져다 놓고 그거를 언제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못 찾고 있거든요. 22,900 케이블 같은 건 CNCV 같은 거 FR CNCO 제가 100스퀘어짜리를 잘라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어떻게 자르냐면 거기 명판에 이렇게 보시면 케이블 표면에 22.9 뭐 CNCO-W에 뭐 100스퀘어에 중성선은 몇 스퀘어. 100스퀘어짜리가 중성선이 34스퀘어거든요. 나는 봤으니까 애우는 거죠. 애우는 게 아니라 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사진으로. 머릿속에.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제가 다 했던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면서 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진들도 좀 많이 보여드릴 거고. 왜냐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지만 이해가 되니까. 이제 견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여진지 딱 보면은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그게 좀 오래 가게 된다는 얘기죠. 도체에서 발생하는 무슨 선? 저항선. 그리고 유전체에서 발생하는 유전체선. 그 다음에 여기 시스에서 발생하는 연피선. 이렇게. 손실도.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고주파 방진 CCPA가 이제 방식층이 뭡니까? 요 바깥에 이 부분이 방식층이 되는 겁니다. 방식, 시스 부분이. 왜? 식이 뭐라고요? 아까 어는 거죠. 층은 레이어즈입니다. 요것도 다 레이어죠? 근데 방해하는 층이다 이거죠. 바깥으로부터 뭔가 들어오는 부분이 방해하는 층이니까 바로 이 시스 쪽에 있는 방식층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케이블 열화 진단은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